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48번째 샷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마인드 골프는 최근에 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좀 다쳐서 지금 골프를 좀 잠시 쉬고 있는데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조금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좀 증상이 있어서 좀 가급적이면 다 나을 때까지 쉬고 있는데 골프를 치다 보면 좀 다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마인드 골프는 골프를 치다가 다친 건 아니고요. 골프를 치다 다쳤으면 좀 덜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다친 건 아닌데 골프를 연습을 많이 하다가 또는 뭐 라운딩을 하다가 다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혹시 그런 분, 또 어딘가 아프신 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충분히 나을 때까지 쉬시고 있다가 이제 골프를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좀 피해서 그 동작을 하거나 스윙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윙이 잘못된 스윙으로 자세가 또 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인드 골프는 열심히 좀 기다리고 있고요. 마인드 골프 근황 중에 돌아오는 토요일 9월 8일이죠. 여기 9월 8일 토요일 날 한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인드 골프를 뵙고 싶었던 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마인드 골프도 실제로 이렇게 SNS나 블로그 또는 카페 통해서 이렇게 뵀던 분들을 직접 한번 뵙고 싶어서 정모를 지금 카페에 공지를 했어요. 카페하고 뭐 페이스북, 트위터 다 공지를 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현재 한 10명 정도가 이제 나오시겠다고 의사를 표명해 주셨고요. 참고로 다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날짜는 9월 17일 날 월요일 날 정모를 할 생각이고요. 현재로서는 스크린 골프 하나를 저녁을 통째로 좀 빌려서 그 안에서 골프도 치고 저녁도 먹고 간단한 맥주도 술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려고요. 지금 사람들은 모으고 있고요. 현재 한 10명 정도 되고 혹시 지역은 분당 쪽에 이번 출장을 제가 마인드 골프가 분당 쪽으로 가서 일을 할 것 같아서 분당 쪽으로 좀 잡았고요. 그래서 오시고 싶은데 너무 지방이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같은 이런 수도권인데 뭐 일산같이 좀 멀어서 오시기 좀 힘드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좀 아쉽고요. 마인드 골프가 뭐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한국을 또 자주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또 다음번에라도 이제 정모를 또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 골프를 혹시 만나보고 싶고 또는 아니면 이런 골프 오프라인 모임을 좀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인드 골프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이 팟캐스트 리뷰 같은 데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가 pro 그리고 골뱅이 mindgolf.net 해서 이메일로 간단하게 의사표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이런 이제 모르시는 분들 또 골프를 좋아하는 골프라는 공통된 컨텐츠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또 계속 또 지속적으로 만나고 나중엔 또 마인드 골프 없더라도 한국에서 이렇게 정모 형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하여튼 마인드 골프가 한국 출장을 가고 9월 17일 월요일 날 종모를 할 예정이라는 거를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페덱스컵 플레이오프가 진행된다라는 거는 마인드 골프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지금 두 번째 대회인 도이치뱅크 챔피언십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특이하게 목요일부터 일요일 날, 목금 토일 4일 대회를 하지 않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대회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미국이 9월 3일 월요일인 미국 노동절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휴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대회는 금, 토, 일, 월 4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지금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3라운드까지 했고요. 뭐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노승열 선수가 첫날 9언더 파를 치면서 하루에 그 버디 9개, 파 9개를 치면서 9언더를 쳐서 단독 1위였다가 2라운드 때는 2분파, 오늘 끝난 이제 3라운드에서는 4오버파를 치면서 이제 10몇 위권으로 이제 좀 내려갔는데, 그래도 뭐 젊은 선수인 노승열 선수가 이런 큰 대회에서 잘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기특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노승열 선수가 지금 나와 있는 한국 선수들 중에는 가장 잘하고 있거든요. 가장 어린 선수가 가장 잘하고 있으니까 참 대견하기도 하죠. 뭐 반면 그 한국의 그 대표적인 선수인 최경수 선수는 그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이번 대회에서 이제 탈락을 했고, 나머지 그 플레이오프 세 번째, 네 번째 대회를 나갈 수 없게 됐고요. 심지어는 이제 컷오프 돼서 이번 대회에서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그 그 최경수 선수는 이제 최경주 재단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거든요. 초반에, 올 초에.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이후부터 좀 슬럼프가 시작된 것 같고요.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약간 그런 거랑 좀 겹쳤는데, 어서 이제 그만큼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이렇게 큰 위대한 선수들도 이런 심리적인, 마인드적인 그런 멘탈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실제 경기력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또 그런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부디 최경수 선수가 내년에는 또 예전에 최경수 선수로 좀 돌아오기를 바라겠고요. 예, 마인드골프 카페 그 카페.naver.com 슬래시 마인드골퍼 mindgolfer 그 카페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골프 대회 PGA, 지금은 이제 페덱스컵 포인트를 하고 있는 페덱스컵 대회에 우승자 맞추기를 지금 카페 이벤트로 하고 있어요. 일명 골프 소셜 이벤트라고 해서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상품을 다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당첨되신 분이 그 다음 이벤트에 상품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릴레이 형태로 하는 카페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것을 우승한 분이 이제 받은 선물이 뭐냐면, 캐나다 밴프에서 어떤 그 첫 번째 우승하신 분이 기념품을 이제 선물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신 분이 새로운 선물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그 선물은 그분이 지금 해피존 K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선박 회사의 설계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나온 좀 진귀한 그런 기념품을 하나 내놓은 상태고, 현재 그 카페에 계신 분들이 선택한 사람 중에는 로리 맥길로이가 이제 선택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현재 로리 맥길로이가 3라운드 진행상으로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가장 이제 우승이 유력할 것 같은데, 혹시 카페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그 이벤트에 그냥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떤 분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잘 모르는 선수를 항상 지목을 하시거든요, 그분은. 그리고 이제 그 대회를 통해서 그 선수를 좀 알아가는 그런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째 대회에서 닉 워트니를 이제 그 선정을 하셔서 그 선수도 알게 되고 우승도 하게 돼서 상품도 받게 되셨죠. 네, 그래서 그분이 또한 얘기하신 게, 이벤트가 약간 중독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그 첫 번째 선물을 내놓으신 분하고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또 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선물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려면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쪽지라든지. 그래서 그 분과 이제 연결이 됐는데, 또 그런 게 또 좀 신선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분이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우승을 하게 되면 그분에게 또 선물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또 이제 다시 또 연락을 해서 또 알게 되고 해서, 이렇게 그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골프를 서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께서 얘기하신 게, 마인드 골프 회원님 모두가 이제 한 식구처럼 나중에 이 이벤트가 계속 되면 친해지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시고요. 선물을 이렇게 본인이 이제 당첨됐을 때 선물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간단한 뭐 책 같은 것도 괜찮고, 꼭 골프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뭐 5,000원짜리도 괜찮고, 뭐 몇천 원짜리도 괜찮고요.
뭐 1, 2만 원, 2, 3만 원 선에서 그냥 간단히 선물로 이렇게 준비해 줄 수 있는 거를 준비하면 되니까 남들에게 누군가 뭔가 선물을 준다라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물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선물을 받는 것도 또한 기분 좋은 일이고 해서 그런 이벤트를 골프 소셜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우연찮게 이제 만들어진 이벤트인데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뭐 한 참석하시는 분이 한 10명,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수록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아직 카페에 가입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딴 거 몰라도 이벤트 위에서 가입하셔도 괜찮고요. 들어오시면 이제 컨텐츠가 나름 괜찮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마인드 골프가 전해주는 주로 컨텐츠를 들으시고 보시고 읽어보셨다면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소셜하게 교환하는 그런 컨텐츠도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질문들 또 비슷한 고민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 카페를 마인드 골프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권해드리는 차원보다는 정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서 좀 권해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뭐 한 217명인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기준으로 217명 정도 회원이 됐습니다. 갈수록 진짜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카페 홍보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카페에 또 질문이 올라온 거를 하나 좀 다른 분들도 들어주시면 듣게 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하나 선정을 했고요. 아이디 현우 아빠님께서 현우 아빠 만사 오케이 만사는 숫자 14로 적으셨어요. 현우 아빠 만사 오케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현우 아빠 만사 오케이입니다. 날이 더워서 골프하기는 힘든 날씨지만 지난주에 드디어 레슨 후 첫 필드 라운딩을 다녔습니다. 정확히 지난주는 아니고요. 이게 한두 주 전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레슨 때 배웠던 퍼팅으로 필드에서 펫을 해봤는데 그린 스피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컨시드로 홀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수님들의 노하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카페에 보면은 골프 이것 정말 궁금하다라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올려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꼭 마인드 골프가 꼭 답을 다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떠한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나 이렇게 글을 달 수 있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올린 내용은 뭐냐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해 드렸어요. 뭐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을 아직 많이 다녀보시지도 못하고 아직 라운드도 많이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골프장에 가보면 잔디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의 잔디는 다양한 이유 또는 이제 잔디의 종류, 그리고 깎아놓은 정도, 뭐 또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습도, 날씨 등으로 인해서 모든 골프장의 그린 스피드가 나름 다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 잔디에서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거리 연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 이렇게 그린을 굉장히 이렇게 쉽게 일반인들에게 쓸 수 있게 많이 개방되어 있는 편인데 그리고 또 퍼팅 연습장도 많이 있고요. 한국은 상황상 그런 연습을 하기에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도 실제 잔디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실내 또는 퍼팅 매트 같은 것을 사셔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거리감보다는 스트로크 위주로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향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측면에서 얘기 드리는 건데요. 실제 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을 체득하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리감을 어떻게 체득하시는 게 좋냐면 실제 라운드 하시는 날 가급적 일찍 골프장에 도착하셔서 저는 이제 팟캐스트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 한 30분 최소한 30분 뭐 충분하게는 뭐 1시간 뭐 1시간 반 일찍 도착하셔서 골프장에는 퍼팅 그린 연습 퍼팅 그린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에 미리 1번 홀 바로 옆에 또는 클럽하우스 옆에 있는 골프장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연습 그린, 퍼팅 그린이라고 하죠. 보통 이 퍼팅 그린은 또 실제 라운드하는 홀에 있는 그린 상태와
지금 거의 같은 상태로 관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하는 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스트로크 연습을 하고 실제 이제 라운드 할 때는 좀 일찍 가셔서 그 연습 그린에서 그 스트로크를 좀 이렇게 쳐보면서 자신의 그런 스트로크 크기에 따라서 거리가 얼만큼씩 나가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시면 실제 라운드를 18홀 동안 하시면서 처음 몇 홀은 이제 그 테스트를 좀 해보면 좋거든요. 아까 그 퍼팅 그린에서 이제 해봤던 스트로크 크기랑 실제 라운드에서 한 크기랑 이제 같은지 약간 다른지 그런 걸 테스트 해보시면 그 다음 홀에서부터는 이제 그런 걸 좀 적용을 하시면 좋죠. 물론 이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 그런 그 연습하는 그런 습관 또 그렇게 이제 해보는 어떤 루틴이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습관화해 주시면 그 퍼팅 같이 이렇게 연습을 자주 하실 수 없는 환경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 올려주신 현우 아빠 만사오케님께서 올려주신 그 사연이라기보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그 팟캐스트 한국 계정으로 별명 다이길 우주 님 그 아이디가 좀 재미있으신데요. 제목은 이제야 알았지만 점점점 이렇게 해주셨고 내용은 아직 세 번째 샷을 듣고 있지만 이미 다운은 다 받아놓았습니다. 트위터도 팔로우 했고요. 정말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정말은 없군요.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느낌표 3개 해주셨는데요. 다일 유주님 반갑고요. 지금쯤이면 뭐 세 번째 샷은 한참 지나가셨겠네요. 피드백 자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늦게 듣기 시작하셨지만 빨리 이렇게 캐치업 하셔서 빨리 다 따라 들으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방송을 아마도 이 리뷰를 들으시는 시점이 좀 시간이 지난 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뭐 세 번째 샷에서 다 들으려면 뭐 40 몇 개를 더 들으셔야 되는데 보통 하나에 적게는 30분에서 50분 정도 되니까 뭐 한 번에 쭉 듣지 않는 이상 좀 시간을 걸리실 거고 언젠가 이 다이기 우주님께서 이 리뷰를 들으시는 시점에 한번 또 얘기를 해주세요. 네, 다이기 우주님 고맙고요. 트위터에는 인목식님 한자로 쓰셨는데 이게 맞는 글자인가 호랑이 인자에 나무목자에 심을식자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인목식님께서 인목식 맞을 거예요. 헷갈리네. 트위터에 글을 남겨주셨고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늦게 알게 되었지만 감사합니다. 다이길 우주님과 비슷하게 좀 늦게 알았지만 열심히 듣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블로그에 이제 블로그 방명록에 이제 글을 남겨주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방명록이 아니고 댓글이시네요. 마인드 골프가 72홀 걸어서 하루에 친 글에 대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이분 아이디가 K신, KEISHIN, K신님 K신. 아마도 성이 신씨이시고 영어 이름이 K이신 것 같아요. 영국의 주재원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신 분이신데요. 영국은 여름에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게 무려 12시간에 6시간 더하면 18시간을 골프를 칠 수 있다고 하네요. 해가 훤히 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D-오픈, 브리티시 오픈 대회를 보면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경기를 하는 걸 보는데 실제 이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로는 주재원 생활을 보통 이제 3, 4년 하면 한국 사람들이 꼭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72홀 하루에 돌기라고 하시네요. 마인드 골프가 했던 그거랑 똑같은데요. 또 규칙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4개의 다른 코스를 전동 카트를 타지 않고 걸어서 이제 치는 거라고 합니다. 마인드 골프랑 약간 다른 거는 걸어서 하는 건 똑같은데 마인드 골프는 이제 한 골프장을 4번 돌았으니까. 그래서 이 케이지님께서는 하루에 3라운드까지는 해봤는데 체력이 저질이라서 더 이상은 못 하셨다고. 그리고 확인 절차를 위해서 꼭 4명이 동반 라운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인드 골프는 이제 혼자 했고 아무래도 이 4명이 동반 라운드를 하게 되면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시니까 마인드 골프가 했던 그 도전보다도 더 좀 의미가 있으신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반자들의 호흡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보통 4개의 다른 골프장을 쳐야 되니까 이동 속도도 중요하고
또 이제 공이 러프 이상 밖으로 나가면 곧바로 그냥 벌타 맞고 친다고 합니다. 공 찾는 시간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런던의 남부 지방에는 골프장이 수백 개가 있는데 주재원 거주지에서 보통 30분 이내에 한 100여 개 정도의 골프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영국 쪽에 계신 그 분이 계시다면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혹시 영국으로 골프를 치러 갈 계획이나 앞으로 영국에서 좀 어떤 주재원이든 학생이든 사실 계획이 계신다면 영국은 정말 이 도전 하루 종일 많이 치는 골프를 도전하기에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마인드 골프는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의 성지인 샌 앤드류스 골프장을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골프가 이제 처음 시작된 곳이고 개인적으로는 링코스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 골프가 이제 언젠가 한번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그런 쪽을 가면 지금 케이시님이 얘기하신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 방명록에 글을 남겨주신 분이 이제 아이디 초법이시라고 쓰신 분이 계신데요. 팟캐스트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골프는 이제 막 두 자리를 치기 시작한 초보입니다. 천편일률적인 골프 글들 가운데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마인드 골프님의 시각을 좋아하고요. 쉽게 접근하다 보니 실제 필드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출퇴근 시간 가운데 듣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방금 전에 케이시님은 런던에서 그리고 이 초범님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마인드 골프를 글로벌하게 많이들 들어주시고 지난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뭐 일본, 중국도 계시는데 마인드 골프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인드 골프가 나중에 이제 그런 지역에 나가게 되면 제가 분명히 이 초범님도 그렇고 케이지님 뭐 다 그 당시에 이제 계시면 마인드 골프가 꼭 연락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같이 라운드도 하시고 그 지역에 좀 정보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서울, 뭐 부산, 제주, 뭐 광주, 전주, 뭐 이렇게 다양한 곳에 이제 계시는 분들을 알게 되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나중에 이제 돈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골프로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고 또 인연이 돼서 알게 되신 분들이 마인드 골프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만나서 골프도 같이 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인트로로 설명도 좀 드렸고, 질문에 대한 좀 답도 하나 드렸고요. 또 지금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은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고요. 지금 48번째 샷을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인 방송에 이제 들어가겠고요. 오늘 방송은 마인드 골프 블로그 mindgolf.net에 거기 가보시면 골프 컬럼 71번째 최근에 쓴 글이네요.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71번째 쓴 글인 제목이 물리학 관점으로 본 골프 스윙. 물리학 관점 가로 열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의 관점으로 본 골프 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물리학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 때문에 벌써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키시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뭐 이게 대단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마인드 골프가 조금은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는데요. 혹시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어떤 형태로든 글을 남겨주세요. 글을 좀 다시 수정해서라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운동, 스포츠가 이제 지구의 중력을 이용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물건이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힘이 없다면, 이런 힘이 이제 중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력이 없다면 대부분의 이제 운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좀 많이 있어요. 뭐 중력이란 말조차를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예전에 뉴턴이 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질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중력,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진다라는 이제 중력, 이 이제 그러한 그 개념인데요. 이러한 중력이 없다면 운동에서는 좀 의미가 없어지는 운동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중력, 그런 당기는 힘이 없는 그 우주 공간 같은 그런 데죠. 중력이 없다면 그 야구에서 이제 투수가 공을 이제 던지면은 그게 이제 계속 직선으로 날아가겠죠. 무한정 날아갈 거예요. 잡지 않으면. 뭐 축구에서도 찬 공이 골키퍼가 이제 공을 잡고서 이제 킥을 뻥 치면 그게 계속 날아가겠죠. 우주 바깥으로. 그러면 이제 공을 칠 수가 없잖아요. 찰 수가 없잖아요. 골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샷을 한 그 샷이 무한정 날아가면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이런 운동들은 지구의 중력을 이용한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양궁도 마찬가지고요. 마인드 골프 전공이 물리학이다라고 얘기를 몇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뭐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참고로 마인드 골프는 골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냥 대학 나오고 기업체를 회사도 다닌 그 직장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때는 전공을 물리학을 하고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IT 쪽, 인터넷 쪽을 주로 이제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 전공을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골프의 스윙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그런 물리학적인 접근으로 이해를 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리학이란 게 그냥 물리,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보니까 골프의 스윙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제 좀 사물의 이치, 그 스윙 자체의 그러한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 자체가 그 물리학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은 마인드 골프가 골프 레슨도 하고 있는데 골프 스윙에서 몸, 그리고 몸 전체도 그렇지만 이제 몸을 구성하는 각 요소, 뭐 예를 들자면 뭐 팔, 다리, 허리, 어깨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구성 요소와 또 클럽의 운동,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골프 레슨에서 그 물리학을 좀 적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좀 쉽게 해드렸더니 아마추어 골프 스윙에서도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난 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서 썼던 그 컬럼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도 지금 컬럼 형태로 좀 더 이제 쌓아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골프 스윙의 전체적인 운동을 물리학 법칙 중에 하나인 에너지 보존 법칙의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트로에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시절에 과학이 싫어서 문과를 택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기본적으로 수학 물리라고 하면 진저리를 치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인드 골프도 이렇게 공부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차분히 그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를 들으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그걸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수업 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전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해서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위키피디아에 먼저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고립계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것으로 물리학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법칙 중 하나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는 없다. 시작부터 고립계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런 단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그 지구상의 그 자연계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 에너지는 어떤 형태든 에너지의 형태가 바뀐다 뿐이지 어떤 추가적인 에너지가 생기진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마인드 골프가 몇 가지로 좀 예제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뭘까요? 놀이동산 가면은 그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가지고 만든 그런 놀이동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놀이도구도 거꾸로 얘기하면 중력이 없으면 또 재미없는 그런 놀이도구가 되는데, 그 놀이동산에서 이제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청룡열차라고 얘기하는 그 롤러코스터가 대표적인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할 때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마인드 골프도 중학교 때 물상 뭐 그런 시간에, 물상이라고 하니까 옛날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네요. 그래서 그 시간에 배웠던 뭐 문제도 그거 통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롤러코스터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척척척척척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제 그 순간이 되게 꽤 이제 무서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착착착착착 해서 이제 인위적인 힘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롤러코스터는 높은 위치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됩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골프공을 들고서 이렇게 놓기만 해도 뚝 떨어지면서 땅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그 힘이 전달이 되잖아요. 만약에 발을 그 밑에 갖다 놨으면 그 골프공이 떨어지면서 발등을 찌면서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에너지가 전달된 거예요. 골프공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발등으로 이제 아프게 전달이 된 거죠. 만약에 에너지가 없다면 떨어져도 아프지 않겠죠. 그래서 뭐 질량이 훨씬 더, 무게가 더 가벼운 뭐 스폰지 같은 거 떨어뜨리면 덜 아픈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에너지는 또 질량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가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갔다가 경사면을 타고서 이제 쭉 내려오기 시작하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그때 좀 그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마인드 골프는 개인적으로 그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지 점프나 뭐 자이로드롭 그런 거 잘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쭉 내려오는 그때부터 이제 위치 에너지는 소위 얘기하는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정의에 의하면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됐을 뿐 전체적인 에너지의 총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또 정상으로 올라갈 때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다시 쌓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올라갔다가 또 운동 에너지가 딱 멈추면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또 내려가고. 근데 이게 지구상에는 마찰력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처음에 올라갔던 위치만큼 올라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레일에서 그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또 공기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에너지보다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산들을 다 해서 높이나 경사 그런 것들 다 맞춰놓은 그 놀이기구가 롤러코스터거든요. 뭐 또 다른 예로는 뭐 바이킹도 뭐 비슷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예로는 뭐 총에서 총알이 발사될 때 보면 그게 그냥 총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총을 그 방아쇠를 당기면. 이거는 정확히 어떤 에너지가 바뀌는 거냐면, 총알 안에는 화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약 부분을 이렇게 그 총알에 그 방아쇠를 당기면 그 화약 부분을 뒤에서 그 이제 총이 이렇게 딱 하고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 딱 하고 때리면 그 화약이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폭발된 화학 에너지가 총알이 이제 전달되면서, 뭐 거기서 또 작용 반작용이라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모르셔도 되고, 그 화학적인 에너지가 총알의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돼서 이제 그게 날아가는 거죠. 굉장히 큰 에너지인 거죠. 뭐 골프도 마찬가지겠죠. 서 있는 공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이 휘두르는 그 스윙에 대한 그 에너지가 공에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달돼서 멀리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골프 스윙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좀 천천히 볼 텐데요. 그 골프 스윙을 자세히 보시면 뭐 대부분 다 풀스윙을 해보신 분, 이제 똑딱이나 이제 뭐 처음 골프 배우신 분들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골프 스윙을 보시면 처음에 어드레스라고 처음에 셋업 자세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립을 잡고 공과의 그 스탠스 거리를 맞추고 이제 치려고 하는 그 기본 자세를 이제 어드레스 자세라고 하는데, 그 특별한 에너지가 여기서는 축적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특히 이제 공을 치는 부분은 그 클럽의 헤드 부분이잖아요. 거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에너지는 축적되어 있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 편안하게 두 팔을 늘어뜨려 놓고서 이제 두 손으로 골프를 이제 그렇게 잡은 자세를 얘기하는데, 이제 골프의 맨 처음 시작 단계가 이제 테이크백, 이제 클럽 헤드를 이제 뒤로 끌고 가는 걸 테이크백 또는 테이크어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크백이나 또 테이크어웨이를 하게 되면서 골프 클럽은
차츰 이제 위치 에너지를 갖기 시작합니다. 클럽이 이렇게 공중으로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아까 롤러코스터처럼 위치 에너지를 갖기 시작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치 에너지는 이제 공중에 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골프 클럽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를 좀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그 중력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사실 이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고, 뭐 골프 클럽을 위로 들고 있다 그냥 논다고 해서 롤러코스터처럼 굉장히 빠른 뭐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무슨 에너지가 있냐면, 그 골프는 그 몸을 회전시켜서 이렇게 몸을 꼬이면서, 영어로는 이제 코일링이라고 하거든요. 코일, C-O-I-L-I-N-G. 그래서 코일이라고 하면 이것도 과학에서 보면 이렇게 전자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일링이라고 하면 이렇게 몸을 꼬이는 걸 코일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골프 스윙에서 몸이 꼬이는 그런 단계에서도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러한 스윙이 이제 백스윙 탑까지, 풀스윙을 하는데 백스윙 탑까지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위치 에너지하고 몸을 꼬이면서 생긴 그 꼬임에 대한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몸에 대한 축적된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치 에너지는 클럽이 이제 그 백스윙 탑에 있는 거고, 몸이 꼬인 것도 있고, 사실은 커킹이라는 손목을 꺾어주는 그 이제 커킹이라는 동작으로 인해서 손목에 쌓인 에너지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 있을 때 이런 에너지의 전체 합이 이제 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클럽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몸이 이제 꼬이게 되면서 축적된 꼬임 에너지, 또는 이제 그 손목이 커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커킹을 해서 생긴 손목에 축적된 그런 에너지가 다운스윙 과정에서 몸이 꼬인 게 다시 풀리고, 손목의 커킹도 풀리고, 또 클럽의 헤드도 이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 운동 에너지가 임팩트 존에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공에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맞게 되면 이게 이제 공한테 에너지가 다 전달이 돼서 운동 에너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공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백스윙 탑에 있었던 그 에너지가 임팩트를 하게 되고, 임팩트 순간에 공에 에너지가 전달돼서 공이 날아가는 이 3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 법칙에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공이 멀리 날아간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그 축적된 에너지가 공에 최대한 다 전달이 될 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더 생성이 되지 않고 중간에 이제 로스가 되지도 않고, 물론 그 지구상에서는 어떠한 그 마찰력이나 그런 것도 이제 그 로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그것 또한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된 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이제 다 적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다 전달이 되는 건가라는 또 그런 측면에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또 다른 형태로 좀 얘기를 드리면, 그 사실 그 공이 멀리 잘 날아갈 때만 잘 전달된다고 그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샷을 하고 나서 너무 잘 맞았다는 느낌을 들으실 때가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최소한 한두 번은. 그때 이제 공이 거의 맞은 느낌이 없고, 또는 이제 살짝 가볍게 공이 날아간다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이제 반대로 그 뒷땅을 치거나 뭐 탑핑이라고 얘기한 탑볼, 또는 생크, 그 호젤 부분, 그 클럽 헤드와 그 샤프트를 연결하는 그 호젤 부분에 이제 맞는 싱크성 공을 치게 되면 대체적으로 공이 거리가 안 나죠. 그리고 손에 이제 그 진동이 온다든지 팔꿈치, 뭐 손목, 허리, 이런 뭐 다양한 곳이 이제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엘보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백스윙 탑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100이라는 숫자라면 공에 전달된 것은 60 정도이고, 나머지는 뭐 몸에 전달된 게 뭐 40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손에 진동이 온다든지 어딘가 아프다라는 거는 그게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 형태로 전달돼서 몸에 온 거거든요. 아까 설명했던 그 공을 들고서 본인의 발등에 떨어뜨리면 아프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에너지가 몸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공에 전달된 그 전체 에너지의 양은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맞았을 때는 100이라는 에너지가 뭐 한 90에서 95 정도 수준이 공으로 전달되고 나머지 몸으로 전달되는 거 또는 이제 공기 저항 그렇게 이제 그 빠지는 그런 힘들이 이제 적게 되면서 공에 상당수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공은 하염없이 많이 날아가는 굿샷이 나오는 거죠. 그 선수들의 경우 중계를 보게 되면 스윙할 때 그렇게 아주 세게 치는 것 같지도 않고 크게 스윙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공이 굉장히 멀리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그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대부분 선수들의 경우에 축적된 에너지를 뭐 많이 축적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 실제 축적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특히 이제 백스윙 탑에서 축적된 그 카킹에 의해서 축적된 에너지가 임팩트 존까지 잘 유지를 하고 가져오는 그런 동작. 뭐 소위 얘기하는 그 임팩트 존까지 커킹을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동작을 슬로우 비디오 같은 거를 보시면 가끔 보실 텐데요.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동작이 잘 되지 않아요. 백스윙 탑에서 곧바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면서 커킹이 풀리죠. 그러면 커킹이 풀린다는 말은 커킹에 모여있던 에너지가 사실 빠져나가는 거죠. 뭐 영어로 얘기하면 로스라고 하죠. 그 손실이 생기는 건데 이러한 커킹을 탑에서 유지하지 못하고 가꾸지고 내려오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해요. 클럽을 던지는 동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캐스팅, C-A-S-T-I-N-G. 이 캐스트 자체가 이제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방송국을 브로드캐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캐스트라는 게 이제 전문 그 골프 용어로 캐스팅이라고 하는 백스윙 탑에서 커킹을 유지하지 못하고 던지는 그런 행위. 근데 이러한 동작이 실제 에너지 로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런 에너지 로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제 임팩트 존까지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요. 뭐 그냥 간단한 예로 수치로 얘기해 보면 백스윙 탑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선수들은 그런 코킹을 잘 유지해서 임팩트 존까지 이 에너지의 상당수를 가지고 내려오고 거기서 또 손목이 릴리즈되고 커킹이 풀리면서 릴리즈되는 그 힘으로 이제 최대한 공에 힘을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 아마추어는 위에 얘기한 그런 캐스팅 과정을 통해서 뭐 20-30%, 30-40% 정도의 에너지가 빠진 상태에서 공에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스윙의 휙 소리는 뭐 나는 것 같지만 실제 이제 정확한 에너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스윗 스팟, 정확한 그 스팟에 공을 이제 클럽 헤드를 맞추기 때문에 또 힘이 제대로 다 전달이 되는데 뭐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클럽 헤드를 참 다양하게 여러 면을 많이 쓰잖아요. 농담 삼아 그런 마인드 골프는 그런 얘기를 해요. 클럽을 오래 쓰려고 다양한 부분을 다양하게 맞춘다고 하는데 그 스윗 스팟에 한 곳에 계속 맞추는 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또 에너지 로스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백스윙을 크게 해서 에너지를 많이 모으면 꼭 좋을까? 뭐 이미 정답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선수들의 경우 특히 이제 아이언 스윙을 보면 풀 스윙을 안 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컨트롤 스윙을 하거나 펀치샷을 하거나 굉장히 이제 좀 절제된 그런 스윙을 많이 하는데요. 드라이버는 대부분 풀 스윙을 하고요. 워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얘기한 대로 이제 백스윙에서 몸의 꼬임에 대한 에너지와 그 손목의 커킹으로 생긴 그런 에너지가 그 생기는 크기가 이미 그 사실은 커킹을 하는 시점이 백스윙 탑에서 하지 않잖아요. 허리 높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커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에너지가 이제 커킹을 한 다음부터는 꼭 풀스윙까지 가지 않더라도 커킹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에너지는 충분히 축적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윙이 뭐 한 2분의 1이든 4분의 3 스윙 정도든 그 커킹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이 커킹으로 잘 축적된 에너지를 얼만큼 잘 유지하고 가지고 내려와서 임팩트 존에서 임팩트를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들 가끔 이제 멀리 치겠다고 오버스윙하고 그 영어로는 이제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데 그런 오버스윙을 하고 과한 스윙을 하게 되면 사실 좋지 않다라는 면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예전에 또 쓴 블로그 중에는 그 컬럼 내용 중에는 스윙을 바꾸려면 작은 스윙으로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는 또 다음번에 이제 팟캐스트에 얘기를 드릴 테고요. 그 백스윙 크기를 작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3 스윙으로 약 80% 정도의 스윙을 그 가지고 이제 코킹을 잘 유지해서 임팩트 존까지 내려왔을 때
그렇게 스윙을 하는 게 100% 풀스윙으로 해서 또는 이제 뭐 110% 풀스윙, 소위 얘기하는 오버스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스윙을 크게 해서 커킹을 잘 유지 못하고 임팩트 존에서 이제 실제 이제 5, 60%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좋다라는 측면의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스윙이 크다 보면은 접히는 부분, 왼팔도 뭐 굽혀지고 커킹도 또 오버커킹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원위치로 올 때 그런 과정이, 역으로 오는 과정이 좀 이제 일정하게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아마추어들은 또 이렇게 연습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예전에 얘기했던 골프는 변수를 상쇄하는 운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스윙이 크면 클수록 변수는 많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스윙을 훨씬 크게 해서 에너지 로스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한 4분의 3 스윙, 뭐 한 80% 정도 스윙을 가지고 그 스윙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다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스윙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얘기 드렸듯이 오버스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팔꿈치가 꺾이고 심지어는 이제 커킹도 한번 또 백스윙 탑에서 또 꺾이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오버스윙 하면은 그 스윙에서 왼쪽 눈으로 그 클럽 헤드가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그 힘든 스트레스 과정이 어느 상태가 되면 빨리 풀려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목을 한쪽 방향으로 많이 돌려보세요. 그럼 목이 좀 이렇게 좀 아프잖아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오려고 하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힘든 상황,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으면 다시 이제 원래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버커킹이라든지 백스윙 탑에서 이제 왼팔이 너무 많이 접혔다든지 그런 과한 오버하는 상황이 되면 몸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 상황을 빨리 풀려고 이제 하다 보면 클럽이 이제 캐스팅되는 형상이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연습량이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스윙을 만드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고 심플한 스윙으로 좀 더 효율적인 그 스윙으로 하는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인드 골프가 언급한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의 큰 전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라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에너지 전달이 어떤 에너지로 또 다로 또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 마찰 에너지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을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라고 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이제 과학적인 관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 스윙의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 그리고 공이 어떻게 될 때 더 멀리 나갈 것이냐. 뭐 다시 얘기하면 공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이냐. 또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에너지의 손실을 줄일 것이냐 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마인드 골프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과학을 해보신 분들 또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뉴턴의 법칙 중에 F는 ma, F는 force, 힘이고요. force, 그리고 ma는 mass, 질량 곱하기 a, acceleration, 가속도. F는 ma라는 그런 이제 그 공식이 있는데요. 힘은 말 그대로 이런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이제 더하는 관점에서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라는 게 일정하잖아요. 클럽 헤드의 질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의 질량은 일정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키워야 힘이 커진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속도라는 건 뭐냐 하면 클럽 헤드 스피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그래서 클럽이 임팩트 존에서 지나갈 때 얼만큼 빠른 속도의 가속도로 지나가면 그 이제 힘이 이제 최대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또 나중에 언젠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가속도를 높이는 측면에서의 물리학적인 접근. 그래서 좀 더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또 무작정 이렇게 세게 휘두른다고 이렇게 스윙이 가속도가 빨라지진 않거든요. 하여간 그 우선적으로는 이제 아마추어 골퍼들은 간결한 스윙으로 먼저 자신만의 스윙을 먼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자신만의 일정한 스윙, 소위 얘기하는 자신만의 그 궤도, 뭐 열차로 얘기하면 레일이죠. 그 레일이 잘 깔리고 궤도가 잘 깔렸으면 그 이후에 그 자신의 스윙을 좀 더 튜닝하고 파워업 하는 그런
추가적인 그런 작업을 또는 그러한 그 연습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스윙에서는 어떤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한번 연습장에 가시든지 아니면 뭐 라운드를 하시게 되면 그 주변 분들에게 어떠한 동작들이 너무 과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시고 그러한 에너지 손실을 줄여서 공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리가 이렇게 쭉 늘어나 있는 자신의 샷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딱딱한 주제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러한 스윙의 메커니즘을 어떤 자연계에 있는 힘, 에너지 형태로 이해하는 거는 골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기보다도 실제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마인드 골프도 그렇고, 마인드 골프가 이런 설명을 해서 또 이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단지 그냥 휘두르는 그런 동작으로 이해하는 것 말고 어떤 자연 법칙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좀 더 자기 자신이 나중에 이제 골프를 종구에 평생 레슨을 받을 수 없고 평생 누군가에게 봐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스윙을 자가 진단하고 또는 이제 그거를 자가 진단뿐만 아니고 자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스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뭐 더더군다나 이제 독학으로 골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마인드 골프도 사실은 처음에 레슨 2개월 배우고 나머지는 독학을 했는데 이러한 골프를 보는 관점, 시각, 그런 어떤 어프로치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은 혹시 이제 이런 방송을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마인드 골프 블로그 mindgolf.net에 와보셔서 글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제 블로그에 있었던 물리학 관점, 에너지 보존 법칙의 그런 관점으로 본 골프 스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한번 얘기 드렸던 마인드 골프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번 주 9월 8일 날 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한국에서 마인드 골프에 이제 같이 얘기했던 그동안 팬들 또는 마인드 골프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이제 9월 17일 월요일 날 정모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저녁 한 7시부터 그 이후 그냥 천천히 오셔도 괜찮아요. 오시기만 한다면 기다릴 테니까 지금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얘기 드리는 마인드 골프 블로그 mindgolf.net 거기에 이제 방명록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mindgolf 뭐 팬페이지 라이크 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쪽지는 아무나 보내실 수 있거든요. 거기 보내주셔도 되고요. 트위터는 mindgolfer mindgolfer 거기 통해서 마인드 골프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을 제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카페는 cafe.naver.com/mindgolfer mindgolfer 네,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고요. 팟캐스트 지금 녹음한 내용을 대략 봤더니 54분을 다 해서 가는데 이 53분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드릴 수 있는 거는 마인드 골프는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에 녹음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숨이 차거나 좀 약간 목소리의 톤과 매너가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지금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는 50분을 넘겼습니다. 언제나 얘기하듯이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제 49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